곧 우리 집 사람이 될 아이예요. 아주 똑똑하고 좋은 집안의 딸이에요. 앞으로 우리 아들 앞길을 탄탄하게 해줄 거예요. 송년회장에서 시어머니가 젊은 여자를 소개하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제자리에 다른 여자를 앉혀놓고 거래처 사람들에게 새로운 며느리라며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연회장 입구로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회장 옆자리에 조용히 앉은 그 사람을 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강지연입니다. 지금까지 3년간 남편의 집안에서 보이지 않는 며느리로 살아왔어요. 모든 공식 행사에서 배제되고 집안일만 떠맡으며 그림자처럼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끝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제가 선택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편 박성준의 회사에서 열리는 연말 송년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어요. 회장이 직접 주최하는 공식 행사였고 핵심 거래처와 임원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사의 신뢰와 체면을 확인하는 중요한 무대였죠. 저는 올해도 당연히 그 자리에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3년간 늘 그랬으니까요. 시어머니 최말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송년회 같은 데 나갈 수준이 아니야. 접시를 씻던 제 손이 잠시 멈췄어요. 최말순이 팔짱을 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자리는 격이 맞는 사람들만 가는 거야. 너 같은 애가 나가서 성준이 앞길에 흠을 낼 수는 없지. 어머님, 저도 성준이의 아내인데. 아내? 최말순이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아내지 실속은 뭐가 있어?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너 같은 애가 나서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성준이 거실에서 넥타이를 매며 나왔어요. 엄마 말이 맞아, 지연아. 이번 송년회는 특히 중요한 거래 성사와 직결돼 있어.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야?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게 가족을 돕는 길이야. 성준이 시계를 차며 대답했어요. 너보다는 엄마가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돼. 저는 이미 3년 동안 모든 회사 행사에서 같은 이유로 배제돼 왔어요. 생일 파티, 승진 축하 모임, 임원 가족 모임까지 모든 자리에서 저는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무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계산된 선택임을 알고 있었어요. 송년회 전날 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송년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최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 아예 정리할 생각이야. 성준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어. 성준이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설인이라고 회계팀에 있는 애 있잖아. 그 애가 딱 좋을 것 같아. 성준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 뭘 나중에 해? 이미 다 정해진 일인데. 최말순이 저를 향해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애는 어차피 임시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어요. 접시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임시라고요? 최말순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연아. 3년 동안 이 집 살림을 도맡아 하고 어머님 시중을 들고 성준이 뒷바라지를 했는데 임시라고요? 성준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목소리 좀 낮춰. 목소리 낮출 이유가 뭐야?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큰 소리를 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부족하게 했는데? 최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애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어른이라고요? 3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신 분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성준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놓아. 저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동안 참고 견딘 이유가 사랑이나 미련이 아니었음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지켜보기 위함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송년회 잘 다녀오세요. 앞으로는 제가 없어도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길로 저는 3년 만에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문을 다시 여는 순간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친정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3년 만에 맞는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아버지 강태무는 거실 소파에서 독서등을 켜놓고 서류를 검토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나셨어요. 늦었구나. 아버지, 배고프지? 부엌에 미역국이 있어. 아버지는 저에게 왜 돌아왔는지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데워주시며 조용히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는 시어머니 최말순이었습니다. 받지 마. 아버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연아, 지금 내가 받으면 똑같은 말만 반복될 거야. 조금 더 기다려봐. 전화가 끊어졌다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남편 박성준이었습니다. 지연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내일 준비할 게 산더미인데 어디서 뭐 하고 있어? 핸드폰 너머로 성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가시며 무음으로 돌리셨어요. 진정하고 밥부터 먹어라. 하지만 전화는 그치지 않았어요. 최말순, 성준, 시아버지, 심지어 시댁 큰형까지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이 번쩍거릴 때마다 저는 움찔거렸어요. 아버지는 제 앞에 차 한 잔을 놓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3년간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모든 공식 행사에서의 배제, 끝없는 집안일 전담, 그리고 어제 들었던 임시라는 말과 이혼 계획까지.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며 단 한 번도 끼어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요. 아버지, 저 정말 지쳤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지연아, 혹시 성준이가 아버지 회사를 아니? 아니요. 성준이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사업한다고만 알고 있어요. 시댁에서도? 네,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걸 말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괜찮게 사는 집 딸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3년 동안 지켜본 거야. 지켜보셨다고요? 성준이 회사는 우리 그룹 거래처 중 하나야. 중견기업이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관심 있게 봐왔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성준이 회사와 비즈니스 관계야. 하지만 성준이는 그걸 몰라. 우리 그룹 계열사와만 거래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거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핸드폰 화면이 또 번쩍 켜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전화는 계속 걸려왔어요. 저는 몇 개의 음성 메시지를 확인해 봤어요. 최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 미친년이 지금 무슨 짓이야? 내일 송년회 준비는 누가 해? 음식 준비하고 옷 다려놓고 구두 닦아놓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 메시지는 성준이었어요. 지연아, 제발. 엄마 정장 드라이클리닝 맡겨놓은 거 찾아와야 하고 아빠 구두도 새로 사야 해.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 시아버지의 음성 메시지도 있었어요. 지연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족들이 중요한 행사 나가는데 뒷바라지는 누가 하라고? 당장 집으로 와. 성준의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어요. 지연아, 이번 송년회는 정말 중요해. 회장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라고. 큰 거래처들이 다 온다고 하던데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시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회장이 직접 주최한다고? 네, 성준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아. 내가 주최하는 거야. 네. 아버지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검토하고 있던 게 바로 내일 송년회 참석자 명단이야. 성준이 회사도 초대했지.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럼 아버지가 주최하시는 송년회에 성준이 회사가 초대받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 그룹 주요 거래처들을 초대한 연말 감사 인사 자리야.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성준이와 시댁이 왜 그렇게 이번 송년회에 목을 매는지. 아버지가 핸드폰을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77통이네. 네. 자정부터 지금까지 177번 전화와 문자가 왔어.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이 다 남아있네. 저는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쭉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177개의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최말순이 보낸 문자를 읽어봤어요. 당장 집으로 와서 송년회 준비나 해. 내가 빠지면 우리가 언제 다 준비해? 회장님 앞에서 창피당할 일 있어? 성준의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연아, 제발 좀 철 좀 들어라. 내일 그룹 회장님이 직접 주최하시는 행사인데 옷도 안 다려졌고 구두도 더러워져 있어. 시댁 큰형까지 문자를 보냈더군요. 지연아, 동생 부부가 이렇게 중요한 날에 말썽 피우면 안 되지. 빨리 집으로 가서 도와드려. 시어머니의 추가 메시지도 있었어요. 회장님 앞에서 우리 가족이 부족해 보이면 어쩌려고.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해? 아들 앞길 막을 거야? 177개의 연락 속에는 한결같은 내용만 있었어요. 송년회 준비, 뒷바라지, 집안일, 체면 유지. 단 한 번도 저에 대한 걱정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지? 네. 저를 사람이 아니라 부리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177번의 연락에서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 괜찮냐는 말이 나왔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아들 앞길 막는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3년간 저를 임시라고 부르며 다른 여자를 준비해놓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집안일과 뒷바라지를 위해 177번이나 연락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요한 송년회가 바로 아버지가 주최하시는 자리라니. 아버지, 송년회에 가겠어요. 이유는 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성준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회장님이 누구인지도 보여주고 싶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복수하려고? 아니요. 끝내려고요. 그럼 조건이 있어. 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어떤 조건이요? 감정이 아닌 사실로 모든 걸 끝내라.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하지 마. 그냥 내가 누구인지만 보여줘. 내가 누구인지요?
강태문의 딸이라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그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에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아버지, 혹시 이 송년회를 거래처들을 초대한 이유가 있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럼 제가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셨어요?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부모된 사람이 어떻게 모르겠니? 3년간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더구나.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 이제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내일 송년회에 아버지와 함께 가겠어요. 당당하게. 아버지가 제 손을 다시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한 가지만 기억해. 내일은 내가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야. 그럼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자리야. 성준이는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지. 그 순간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178번째 연락이었습니다. 이번엔 최말순이었어요. 이 죽일년이 지금 몇 시인데 연락도 안 받고 내일 아침에 정장 찾으러 가야 하는데 어쩌라고. 회장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저는 그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177번의 연락 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말이 178번째에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벽 3시 핸드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어요. 아마 시댁에서는 포기하고 스스로 송년회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몰라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그 자리에 나타날지를. 그리고 그 중요한 회장님이 바로 제 아버지라는 사실도. 아버지가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내일 정장 준비해둬라. 제대로 된 걸로. 네, 아버지. 그리고 지연아. 네. 내일 이후부터는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더 이상 누구에게도 뒷바라지하지 말고. 아버지, 성준이가 알게 되면 그건 성준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3년간 회장 딸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스스로 책임져야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177번의 연락 속에서 확인한 것은 제가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도구로 살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성준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 회장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예요. 송년회 당일 아침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셔서 정장을 차려입고 계셨어요. 진회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매신 모습이 평소보다 더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지연아, 준비됐니? 네, 아버지. 저도 평소 입던 옷과는 다른 고급스러운 네이비 원피스를 골라 입었어요. 아버지가 3년 전에 사주신 진주 목걸이까지 걸었습니다. 좋아. 그럼 가자.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오늘은 내가 말하지 말고 보기만 해라. 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돼. 네, 알겠어요. 그리고 놀라더라도 표정을 바꾸지 마라. 담담하게 있어. 아버지의 말투에서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 성준이가 오늘 아버지를 보면 처음 보는 거야. 성준이한테는 나는 그냥 강태문 회장일 뿐이지. 당황하지 않을까요? 당황하겠지. 하지만 그게 진짜 모습을 보는 방법이야. 그랜드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고급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각 회사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모여 있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다. 호텔 지배인과 행사 담당자들이 달려와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을요.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팔을 가만히 잡으시며 연회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성준의 회사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성준과 최말순, 시아버지가 다른 회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마음 준비됐니? 네. 그럼 들어가자. 연회장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각 회사별로 배정된 테이블들이 가득하고 그 앞쪽에는 주최사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는 성준이 앉은 테이블을 찾아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성준, 최말순, 시아버지, 그리고 낯선 젊은 여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제 질문에 대답하시기도 전에 최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성준아, 설인이 소개 좀 해라. 성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주변 테이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아, 네. 윤설인입니다. 저희 회사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다른 회사 부장이 물어봤어요. 아, 그럼 성준 씨 동료분이시네요? 최말순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곧 가족이 될 사이예요. 정말 착한 아이거든요. 그 말에 윤설인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윤설인이라는 그 여자는 제가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 여자분이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아, 그럼 성준 씨 결혼하시는 건가요? 축하드려요. 최말순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곧 발표할 예정이에요. 이 아이가 우리 성준이랑 정말 잘 어울리죠? 성준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윤설인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테이블 사람이 말했어요. 성준 씨 복이 많으시네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적으로도 좋은 분 만나시고 감사합니다. 설인이가 정말 성실하고 예뻐요. 집안일도 잘하고요. 최말순이 윤설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 안 하려고 하는데 설인이는 정말 전통적인 며느리감이에요. 제가 3년 동안 앉았던 자리에서 다른 여자가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곧 가족이 될 사이라고 소개까지 받으면서요. 아버지가 제 팔을 가만히 잡으셨어요. 진정해라. 아버지, 저건 계획대로야. 좀 더 지켜봐. 그때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문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연회장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최석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주최석으로 걸어가셨어요.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됐습니다. 그 순간 성준이 앉은 테이블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준이 아버지를 보며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저분이 강태문 회장님이야? 그렇지. 처음 뵙는 거야? 네. 뵌 적이 없어요. 최말순도 아버지를 보며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성준아, 혹시 저분을? 아니요, 엄마. 저도 처음 뵈어요. 아버지가 주최석에 앉으시며 저를 옆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연회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강태문입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저희 그룹과 함께 해주신 거래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준의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성준이 윤설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인아, 나 지금 되게 떨려. 왜요? 강태문 회장 처음 뵈는데 너무 긴장돼.
최말순이 성준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성준아, 실수하면 안 돼. 우리 회사 앞날이 달린 문제야. 알아요, 엄마.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성실한 협력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준이 갑자기 아버지 옆에 앉은 저를 발견했어요. 성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이? 윤설인이 성준의 말을 듣고 저를 바라봤어요. 누구요? 아무것도 아니야. 성준이 당황하며 윤설인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최말순도 저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연이 저기 왜? 엄마, 조용히 해요. 성준이 다급하게 최말순을 막았지만 주변 테이블에서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누구시죠? 혹시 회장님 따님 아닌가요? 성준 씨 아는 분인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인사말을 마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 딸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 말에 연회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그 순간 성준의 테이블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성준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습니다. 강지연? 최말순이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윤설인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며 성준에게 물어봤어요. 성준 씨, 저분이 누구예요?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연이는 내 아내야. 네. 윤설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설인아, 잠깐만. 하지만 윤설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까 어머니가 곧 가족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부인이 따로 계시다고요? 주변 테이블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회사 부장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부인이 계신데 다른 여자분을 며느리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최말순이 급하게 일어나며 변명하려 했어요.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오해요? 어떤 오해죠? 지연이가 며칠 전부터 집을 나가 있어서. 그 말에 다른 테이블 사람이 고개를 저었어요. 집을 나갔다고 해서 이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여자를 며느리라고 소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성준이 진땀을 흘리며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거짓말 아닙니까?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지자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지의 목소리에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혹시 박성준 씨 테이블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준이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성준 씨, 제가 처음 뵙는 분이시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성준이 90도로 인사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 딸을 아시나요? 네, 따님을. 네, 저는. 성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딸이 성준 씨와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오늘 처음 뵙네요. 그 말에 연회장 안이 술렁거렸어요. 3년간 사위를 한 번도 못 뵀다고요? 회장님 딸이 3년간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건가요? 시댁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최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부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뭘 몰랐죠? 회장님이신 줄 몰랐다는 뜻인가요? 다른 테이블에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윤설인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 여자분은 또 누구시죠? 아버지가 성준을 바라보며 물어보셨어요. 성준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자 최말순이 급하게 나섰어요. 그냥 회사 직원이에요. 회사 직원을 왜 며느리라고 소개하셨죠? 연회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차가워졌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성준 씨. 네, 회장님. 제 딸에게 인사나 한번 하시죠. 3년 만에 뵙는 자리에서 성준이 저를 바라봤어요. 3년간 저를 무시하고 집안일만 시키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년간 저를 당연하게 여기며 무시하던 그 눈빛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아. 성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도 집안일하러 당장 오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지금은 제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준 씨, 인사는 안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성준이 허겁지겁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3년간 매일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을 이제 와서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최말순이 급하게 일어나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지연아, 우리 지연이 3년간 거지 같은 며느리라고 부르며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 우리 지연이 너무 예뻐졌네. 그동안 어디 있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최말순의 말을 들으며 수군거렸어요. 걱정했다고요? 아까는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다른 여자를 며느리라고 소개해놓고 지금은 걱정했다고요? 최말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오해가. 시아버지도 어색하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왜 연락도 없이 그랬어? 어제까지도 집안일 안 한다고 화를 내던 사람이 갑자기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윤설인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성준 씨가 결혼하신 분이라고 말씀 안 해주셔서. 성준 씨가 말 안 해줬다고요? 다른 테이블에서 누군가 물어봤어요. 성준이 급하게 윤설인을 막으려 했어요. 설인아, 일단 조용히.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다고요. 윤설인의 목소리가 커지자 연회장 안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성준 씨가 기혼자라는 걸 숨기고 사귀셨다는 뜻인가요? 회장님 따님이 계신데 다른 여자와. 거래처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윤설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최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가족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설인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를 속이신 거예요? 윤설인이 소리를 지르자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쪽을 바라봤어요. 성준이 다급하게 윤설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설인아, 제발 조용히 해.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 나중에요? 지금 당장 설명해 주세요. 설인아. 성준의 목소리에 윤설인이 더욱 흥분했어요. 저는 바보예요? 결혼한 남자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말에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결혼 사실을 숨기고 사귀었다는 얘기네요. 회장님 따님한테 이런 일을.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지의 목소리에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개인적인 일로 행사에 차질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한 거래처 대표가 말했어요. 다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좀 놀랍네요. 아버지가 성준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성준 씨. 네, 회장님. 제 딸과 결혼한 지 3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주셨네요. 그게 혹시 저희 집안을 모르셔서 그런 건가요? 성준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죠? 성준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자 최말순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지연이가 회장님 따님이신 줄 알았다면 어쨌을 거죠? 아버지의 질문에 최말순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거래처 부장 한 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인지 모르셨다고 해서 이런 취급을 해도 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며느리면 며느리인데 신분을 따져서 대우를 달리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이 뭐였죠? 아버지가 차분하게 물어보셨어요. 성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3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과였어요. 지연아, 제발 말 좀 해봐. 나 정말 미안하다고.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말순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지만 저는 최말순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3년간 저를 임시라고 부르며 다른 여자를 준비했던 사람의 사과를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윤설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성준 씨가 결혼하신 줄 알았으면. 저는 윤설인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피해자는 윤설인이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윤설인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설인에게 말했습니다. 윤설인 씨. 네. 당신이 사과할 이유는 없어요. 속은 건 당신이니까. 그 말에 윤설인이 더욱 울었어요. 저는 성준을 바라봤습니다. 성준아. 지연아. 3년간 고생했어. 성준이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 고생? 지연아, 무슨 말이야? 당신이 아니라 내가 고생했다는 뜻이야. 그 말에 성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연아, 그게 무슨 177번. 뭐? 어젯밤에 177번 전화했더라. 한 번도 안 받았지만 성준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최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지연아.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뭐가? 무슨 말이야? 정리해드릴게요. 깔끔하게. 최말순이 제 말의 의미를 깨닫고는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지연아. 그게 아니야. 엄마가 잘못 말한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최말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거래처 대표들이 말했어요. 다만 오늘 일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박성준 씨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성준이 다급하게 일어났어요. 아닙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성준 씨, 신뢰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회장님 따님을 이런 식으로 대한 회사와 거래하기가. 성준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제발요. 저 혼자 잘못한 일입니다. 회사는 관계없어요. 하지만 거래처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성준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기분이야? 생각보다 별로예요. 왜?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당연한 결과였어요.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망가진 거야. 호텔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어요. 연회장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년간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떠난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도 변명하지도 않는 단절이었어요. 호텔에서 나온 지 30분도 안 되어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성준, 최말순, 시아버지, 심지어 시댁 큰형까지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받아봐라. 정말요? 이제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돼. 저는 성준의 전화를 받았어요. 지연아, 지연아, 제발. 성준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아,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발 집으로 와. 왜? 왜라니? 너는 내 아내잖아. 어제까지는 임시였는데? 성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연아, 그건 엄마가 잘못 말한 거야. 나는 그런 생각 없었어. 정말? 정말이야. 나는 내가 소중해. 언제부터? 뭐? 언제부터 소중했는데? 성준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자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최말순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연아, 우리 지연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년간 들어본 가장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했어. 어머님, 어떤 걸 못하셨어요? 그동안 너를 제대로 못 챙겨줘서. 구체적으로 뭘 못 챙겨주셨나요? 최말순이 당황하며 더듬거렸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해주고. 어머님이 언제 저한테 음식 해주셨어요? 아, 그게 3년간 제가 어머님 음식 해드렸는데요. 최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지연아, 그러지 말고 집으로 와. 엄마가 앞으로 잘해줄게. 어떻게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줄게. 송년회 같은 데도 같이 가고. 이제 와서요? 지연아, 제발 엄마 한 번만 봐줘.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아버지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분이야? 이상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제게 사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께 사과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 후자 같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계속 지켜봐라. 더 확실해질 거야.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준, 최말순, 시아버지, 시댁 큰형까지 총출동이었습니다. 성준이 급하게 달려와서 차 문을 열어줬어요. 지연아, 기다리고 있었어. 최말순이 제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지연아, 우리 집으로 가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님이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직접 해줄게. 3년간 집안일을 모두 저에게 떠넘기던 사람이
갑자기 요리를 해주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써줬어. 미안하다. 무슨 일로 바쁘셨어요?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 시댁 큰형도 나섰어요. 지연아, 형님이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어.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게. 갑자기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가족이라는 말을 3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그동안은 저를 가족으로 취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90도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다, 회장님.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딸 때문에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가 나와야죠. 최말순이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몰랐다고요? 네, 회장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딸을 그렇게 대우하신 건가요? 시댁 식구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성준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연이를 잘 모시겠습니다. 모시겠다고요? 네, 지연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뭐라고 생각하니? 아버지, 저는 모실 필요 없어요. 왜? 저도 이분들을 모실 생각이 없거든요.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최말순이 다급하게 저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지연아, 그러지 마.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님, 손 놓아주세요. 안 놓아. 엄마가 너 안 놓을 거야. 저는 최말순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3년간 저한테 한 말 기억하세요? 그건 거지 같은 며느리라고 하셨죠? 최말순이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임시라고도 하셨고요. 지연아, 그건 엄마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아무 말이라도 해도 되나요? 성준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지연아, 엄마 말씀이 과했던 건 인정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어떻게 달라지는데? 너를 우리 집 안주인으로 모실게. 안주인이요? 그래. 집안의 모든 결정을 내가 하게 해줄게. 3년간 집안일만 시키면서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안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너한테 용돈도 많이 줄게. 용돈요? 매달 500만 원씩 줄게. 아니, 1000만 원도 괜찮아.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뻔했어요. 시댁 큰형도 말했어요. 지연아, 형님이 너 명품 가방도 사줄게. 좋아하는 거 뭐든지. 왜 갑자기 그러세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말을 또 했어요. 3년간 가족 취급해 본 적 없으면서 말이에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성준아. 응, 지연아. 어제까지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건 당장 집으로 와서 송년회 준비하라고 했잖아. 성준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177번 전화해서 집안일하러 오라고 했고, 지연아, 그건 내가 급해서. 급하면 사람을 부려도 돼? 최말순이 또 끼어들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머님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엄마가 뭘 해야 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뭐? 저도 아무것도 안 할 거거든요.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이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3년간 제가 했던 모든 일을 이제 안 할 거라는 뜻이에요. 지연아.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집안일도 안 하고
시중도 안 들고 송년회 준비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어머님이 하세요. 3년 전에 하던 대로. 최말순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나이가 있어서. 저도 나이 있어요. 제가 왜 혼자 해야 하죠? 시아버지가 급하게 나섰어요. 지연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협상을 해보자. 협상이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말해봐. 우리가 다 들어줄게. 조건이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뭐? 이혼하고 싶다고요.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얼어붙었어요. 성준이 급하게 소리쳤어요. 안 돼. 이혼은 안 돼. 왜요? 너는 내 아내야. 어제까지는 임시였는데 오늘은 아내네요? 성준이 할 말을 잃었어요. 최말순이 울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무릎 꿇을게. 최말순이 정말로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 일어서세요. 안 일어나. 지연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는데? 자유요. 자유. 3년간 저를 묶어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셨어요. 지연아, 들어가자. 네, 아버지. 저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하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성준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바깥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아, 제발, 우리 지연이. 하지만 그 소리들은 이미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3년간 저를 무시하고 짓밟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여주는 모습이 진심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거실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네, 아버지. 이제 끝낼 준비가 됐어요. 창밖으로 시댁 식구들이 아직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간의 굴욕을 참고 견뎠던 강지연은 이제 없었어요. 남은 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는 자유로운 강지연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현관 앞에서 떠나지 않은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성준이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고 최말수는 현관문에 대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한 잔 우리며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있네. 언제까지 있을까요? 배가 고파지면 가겠지.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나야. 큰엄마야. 시댁 큰어머니였어요. 3년간 명절 때만 봤던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큰어머니. 지연아, 큰어머니가 말순이한테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며? 네, 좀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지연이가 고생했구나. 큰어머니가 진작 신경 썼어야 했는데 3년간 저에게 관심도 없던 분이 갑자기 고생했다고 하고 있었어요. 큰어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뭘 괜찮아. 말순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큰어머니가 다 들었어. 들으셨어요? 그럼, 그래서 큰어머니가 말순이한테 혼을 내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갑자기 저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지연아, 큰어머니가 말순이한테 단단히 말해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연아, 그래도 가족끼리는 서로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결국 이 말을 하려고 전화했구나 싶었어요. 큰어머니, 저는 3년간 양보했어요. 그래, 알아. 내가 많이 참았지.
하지만 이제 말순이도 반성했으니까. 반성이요? 그럼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큰어머니가 부탁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시댁 둘째 형님이었어요. 지연아, 형님이야. 네, 형님. 형님이 그동안 너한테 관심이 부족했지? 미안해. 또 같은 패턴이었어요. 형님, 괜찮아요. 괜찮긴. 형님이 동생 챙기는 걸 잘못했어. 앞으로는 형님이 너를 보호해 줄게. 보호요? 그래. 엄마가 또 그런 소리 하면 형님이 단단히 말해줄 거야. 3년간 최말순이 저를 무시할 때 한 번도 말리지 않던 분이 갑자기 보호해 주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연아, 성준이 많이 반성하고 있어. 정말 많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용서해 주면 안 될까? 형님이 성준이 보증할게. 형님이요? 그래. 형님이 책임질게. 저는 이 전화도 끊었어요. 연달아 시댁 친척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고모, 삼촌, 사촌들까지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연이가 고생했다. 말순이가 잘못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용서해달라. 3년간 제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족이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 표정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재미있지? 네. 갑자기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됐네. 진짜 제 편일까요? 글쎄, 내 생각에는 어때?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이 모든 전화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 사람들 모두 마지막에는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댁을 위해서요. 정확한 판단이야. 그때 현관 앞에서 소리가 났어요. 지연 언니, 나야 설인이에요. 윤설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윤설인이 혼자 서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 여자를 보내온 것 같네. 네. 저 여자가 너를 설득하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윤설인을 앞세워서 저를 움직이려는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지연 언니, 제발 나와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윤설인이 저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언니, 왜 왔어요? 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성준 씨랑 만나는 게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윤설인이 자신을 탓하고 있었어요. 설인 씨,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끼어든 게 아니라 속은 거예요. 그 말에 윤설인이 더 울었어요. 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성준 씨는 계속 사과하고 어머님은 저보고 언니를 설득하라고 하고 역시 윤설인을 시켜서 저를 설득하려는 거였어요. 설인 씨, 누가 저를 설득하라고 했어요? 어머님이요. 같은 여자끼리 얘기하면 언니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윤설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아요. 윤설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언니, 저는 언니 편이에요. 정말요? 네. 성준 씨가 잘못한 거예요. 결혼한 걸 숨기고 저를 속인 게 잘못이에요. 그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당황하며 다가왔어요. 성준이 윤설인에게 말했어요. 설인아,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성준 씨는 거짓말하셨잖아요. 윤설인이 성준에게 화를 냈어요. 저한테 결혼한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설이나, 그건 복잡한 사정이. 복잡한 사정이요? 결혼했으면 결혼했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최말순이 급하게 윤설인을 말렸어요. 설이나, 그러지 말고 지연이 좀 설득해줘. 어머님, 제가 왜 언니를 설득해야 해요? 너도 성준이 좋아하잖아. 좋아해도 거짓말한 건 잘못이에요. 윤설인이 최말순에게도 맞섰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언니가 있는데 저를 며느리라고 소개하신 게 잘못이에요. 설이나, 저는 남의 남편 뺏으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윤설인의 말에 시댁 식구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윤설인을 보며 말했어요. 설인 씨, 고마워요. 언니, 당신이 제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그만 가세요. 언니, 저는 당신까지 이 일에 휘말릴 필요 없어요. 윤설인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언니. 하지만 언니가 힘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윤설인이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이제 성준 씨와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저를 이런 일에 이용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윤설이는 떠났어요. 시댁 식구들은 마지막 카드마저 잃었습니다. 성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연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너하고 다시 잘 살고 싶어. 왜? 너는 내 아내니까.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어? 성준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최말순이 다시 저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무릎 꿇을게. 어머님, 일어서세요.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할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그럼 계속 계세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까? 배가 고파지면 갈 거예요. 그런데 지연아. 네. 저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확실히 알겠지? 창밖으로 시댁 식구들이 여전히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이나 미안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탐욕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아버지 회사에 출근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밤새 현관 앞에서 서성이다가 새벽에야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비서실에 도착하니 김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어요. 지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비서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사무실에 들어서니 아버지가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지연아, 잘 잤니? 네, 아버지.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좋아.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무엇을요? 경영진 수업. 내가 이 회사를 이어받을 준비를 해야지. 제가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제가요? 그럼 당연하지. 너는 내 유일한 후계자야. 하지만 저는 경영을 배우면 돼. 내가 3년간 시댁에서 보여준 인내심이면 충분해. 그 순간 김 비서가 노크하며 들어왔어요. 회장님, 박성준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왔구나. 아버지가 피곤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제부터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연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김 비서에게 말했어요. 김 비서님, 제가 내려가 볼게요. 지연님, 괜찮아요. 정리할 시간이에요.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연아, 흔들리지 마라. 안 흔들려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1층 로비에 내려가니 성준이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제 입었던 정장 그대로에
수염도 깎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아. 성준이 저를 보자 벌떡 일어나며 달려왔어요.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하자. 할 말 있어? 있어. 많이 있어. 그럼 여기서 해. 여기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 부끄러워? 성준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회사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조용한 곳에서. 싫어. 여기서 해. 지연아. 성준아, 나 바빠. 빨리 해. 성준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지연아, 나 정말 잘못했어. 뭘이야. 모든 걸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동안 너를 무시하고 집안일만 시키고 송년회 같은데도 안 데리고 가고 계속해. 그리고 설인이랑 만난 것도 잘못했고 또 엄마가 너를 임시라고 말한 것도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성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지연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언제부터? 어제부터. 아니, 내가 회장 딸인 걸 알고 나서부터. 정직하네. 성준이 제 말에 당황했어요. 지연아, 그게 아니라. 맞잖아. 내가 회장 딸인 걸 알고 나서 후회하기 시작한 거 맞지? 지연아. 성준아, 만약 내가 그냥 평범한 집 딸이었으면 어쨌을 것 같아? 성준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설인이랑 결혼하고 나를 버렸겠지? 그건. 답해봐. 지연아, 그런 가정은 의미 있어. 내 진심을 알 수 있으니까. 성준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는 달라질 거야. 뭐가? 내가 너를 소중하게 대할 거야. 왜? 너는 내 아내니까. 또 그 말이네. 저는 성준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성준아, 나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야. 뭐? 이혼할 거야. 성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연아, 농담하지 마. 농담 안 해. 진심이야.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왜? 어제까지는 다른 여자랑 결혼 준비하고 있었으면서. 그건 엄마 핑계 대지 마. 너도 동의했잖아. 성준이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지연아, 제발. 일어서.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할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저는 성준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성준아, 3년 전에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한 거 기억해? 뭐?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성준이 그때 일을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어요. 지연아, 그때는 내가 어려서. 어렸어? 그럼 지금은 늙었고? 그게 아니라. 성준아,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성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모르겠어. 지금 내가 느끼는 기분이야. 그 말에 성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지연아, 차이가 뭔지 알아? 뭐? 난 잘못한 게 없었는데 무릎 꿇었고, 넌 잘못했는데 무릎 꿇고 있어. 성준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강지연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해 주세요. 성준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지연아, 뭐 하는 거야? 이혼 신청하는 거야. 안 돼. 내가 동의 안 하면 이혼 못 해. 저는 성준을 비웃으며 말했어요. 성준아, 너 혹시 내 아버지가 누군지 잊었어? 그게 이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엄청 많이. 그때 김 비서가 내려왔어요. 지연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네, 올라갈게요. 저는 성준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성준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 지금 후회하는 게 나를 잃어서야?
아니면 회장 딸을 잃어서야? 성준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답 안 해도 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성준이 뒤쫓아오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았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성준의 절규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버지 사무실에 돌아가니 아버지가 웃으시며 맞아주셨어요. 어땠어? 시원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일 시작할까? 네, 아버지. 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그룹 계열사 현황이야. 앞으로 내가 관리해야 할 회사들이지. 이렇게 많아요? 그럼. 성준이 회사도 여기 있어. 제가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성준이 회사요? 우리가 주요 거래처야. 사실상 우리 손 안에 있다고 봐도 돼. 그럼 뭘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 저는 성준이 회사 자료를 펼쳐봤어요. 매출, 직원 수, 사업 현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거래 중단하면 이 회사는 망하겠지. 우리가 매출의 80%를 차지하거든. 그럼 성준이는 직장을 잃겠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3년간 저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들의 운명이 이제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결정했어요. 뭘로? 거래 중단할게요. 확실해? 네. 3년간 저를 임시라고 부르면서 다른 여자 준비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 김 비서한테 전달하겠어.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최말순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니. 지연아, 우리 지연이.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고. 네, 잘못하셨죠. 지연아, 제발 용서해줘. 엄마가 무엇이든 할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뭐든지 말해. 그럼 하나 부탁할게요. 뭐든지 말해봐. 저 신경 안 쓰고 사세요. 뭐? 어머니가 원하던 대로 사시라고요. 저 없이. 지연아, 그게 무슨.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지연아.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아버지가 박수를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이제야 내 딸 같네. 감사해요, 아버지. 지연아, 이제 진짜 자유야.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날 오후 성준의 회사에 거래 중단 통보가 내려갔어요. 시댁으로는 이혼 신청서가 배달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굴러온 호박을 발로 차서 깨트린 사람들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회사 부사장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경영진 수업을 마치고 정식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들어와서 보고했어요. 부사장님, 오늘 일정 확인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오전에는 신사업 기획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거래처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준 씨에게서 면담 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성준은 6개월 동안 계속 저를 만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혼도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성준이 끝까지 거부했지만 아버지의 변호사팀이 움직이자 금세 해결됐습니다. 그때 비서실 전화가 울렸어요. 부사장님, 1층 로비에서 최말순 씨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셨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라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말수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사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아버지와 식사를 하러 갔어요. 지연아, 요즘 어때? 좋아요, 아버지. 정말 자유로워요. 다행이야. 그런데 성준이 회사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 아니요. 관심 없어요.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라. 재미있을 거야. 정말요? 성준이 회사 3개월 전에 문 닫았어. 벌써요? 우리가 거래 중단하자마자 다른 거래처들도 줄줄이 떠났거든. 성준이는 어떻게 됐어요? 실업자야. 아직도 구직 중이래. 저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어때요? 최말순 씨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 마트 계산대에서. 정말요? 3년간 며느리한테 시켰던 일들을 이제 직접 하고 있지. 시아버지는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 다니고 있어.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옛날 일 같았어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회사로 돌아가니 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사장님, 윤서린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린이가요? 네, 커피 한 잔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알겠어요. 시간 내볼게요. 저는 윤서린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윤서린은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언니, 서린아, 잘 지냈어? 네, 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내 덕분에? 언니가 그때 말해주셨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윤서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말 듣고 정말 힘이 났어요. 다행이네. 언니, 저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어요. 정말 축하해.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윤서린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사람이요. 잘 됐네. 행복해 보여. 언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훨씬 당당해 보이세요. 저는 윤서린과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적어도 이 일로 인해 윤서린도 더 나은 삶을 찾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성준이었습니다. 언니, 저분. 응, 내 전 남편이야. 성준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길어져 있었습니다. 성준이 저희를 발견하고 급하게 다가왔어요. 지연아. 저는 윤서린을 바라봤어요. 서린아, 먼저 가 있어. 네, 언니. 성준이 제 앞에 섰어요. 지연아, 나 좀 봐줘. 뭐하러 왔어? 나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성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성준아, 기회는 이미 3년간 줬어. 지연아,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뭐가? 회사도 망하고 일자리도 없고 엄마는 아프고. 성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연아, 제발 도와줘. 어떻게? 다시 결혼하자. 저는 성준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성준아, 너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 알아. 나 정말 깨달았어. 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언제 깨달았는데? 성준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사 망하고 나서지? 지연아. 성준아,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한 적 있어? 있어. 매일 하고 있어. 뭘 사과하는데? 너를 잘못 대한 걸. 구체적으로 뭘? 성준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일 시킨 것도 그렇고 그것만? 송년회에 안 데리고 간 것도 또 임시라고 한 것도
성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성준을 불쌍하게 바라봤어요. 성준아, 너는 아직도 몰라. 뭘? 내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그럼 뭘 잘못한 건데? 3년간 나를 사람으로 안 봤어. 성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구로 봤지. 집안이라는 도구, 체면 지켜주는 도구, 편한 대로 부려먹는 도구. 지연아, 그게 아니야. 맞아.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뭘 해도 안 돌아가. 성준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아, 제발. 성준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뭐? 지금 나한테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너를 사랑하니까. 거짓말. 진짜야. 성준아, 내가 평범한 집 딸이었어도 이럴 거야? 성준이 또 대답하지 못했어요. 답 안 해도 돼. 우리 둘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성준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성준아, 이제 그만해. 너도 새로운 삶 찾아. 지연아. 저는 성준을 뒤로 하고 걸어갔어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어? 끝났어요. 기분이 어때? 시원해요.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이제 진짜 새 출발이야. 네, 아버지.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만나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해라. 감사해요, 아버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 이맘때쯤 저는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와 지금의 제 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말순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지연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삭제했어요. 그리고 번호를 영구 차단했습니다. 3년간 저를 거지 같은 며느리라고 부르며 임시로 취급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증명하지도 않는 사람이요. 자유로운 강지연으로 말이에요. 몇 년 후 우연히 들은 이야기로는 성주는 아직도 구직 중이라고 했어요. 최말수는 계속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고 시아버지는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삶은 매일매일 더 행복해지고 있었거든요. 결국 굴러온 호박을 발로 차서 깨트린 사람들은 영원히 후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저는 그 사실을 3년간 충분히 배웠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지연이는 3년간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한 것은 자유였어요. 때로는 용서보다 단절이, 참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 말이에요. 지연이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굴러온 호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호박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영원히 알 기회가 오지 않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